버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칼라 오늘 골드 두 번째 시간 됐습니다. 네. 우리 지난번에 이제 골드 칼라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좀 타고난 성향 기억나시나요? 듣다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좀 아름다운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내가 나중에 배우자를 만나면, 아니면 내가 우리 아이를 만나면 좀 골드가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모든 컬러가 굉장히 이렇게 아름다운 빛의 측면을 타고나고 있고요. 반면에, 빛의 사이즈랑 똑같이 또 어떤 면을 갖고 있죠? 그림자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골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제 어려서부터도 뭔가 자발성이 많기 때문에 뭘 시켜서 하는 애들보다는 좀 알아서 하는 애들. 그리고 이제 자신의 고민들을 가지고 이제 남한테 너무 의존적이기보다는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애쓰는 애들. 그래서 자기 안의 지혜가 잘 깨어나는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골드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림자는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그림자는 이게 옐로우 성향이 되게 많죠. 골드한테 지난번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가치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삶을 살면서 반드시 뭘 찾아내야 되죠? 내가 가장 가치를 느끼는 부분이 어떤 분야인지 찾아내야 됩니다. 그죠? 그냥 뭐 가치고 뭐고 필요 없고 남들처럼 그냥 열심히 살고 밥 먹고 일하고 결혼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자 하기에는 이렇게 살면 뭔가 자기 같지 않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무가치한, 충족되지 않은. 무가치하다는 건 뭘까요? 기쁨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쁨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즐겁지 않아요. 왜 즐겁지 않을까요? 그 가치가 뭐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으니까요. 그쵸? 골드 칼라가 이제 무가치하다라고 자기가 느껴지게 되면요. 또 굉장히 혼돈이 깊어요. 그래서 혼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답을 모르겠다죠? 명확하지 않다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골드는 포기가 안 돼요. 내가 답을 모르겠는 나와 엄청나게 싸우는, 엄청나게 자기를 뒤들볶는 싸우는 그런 혼돈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서 골드도 한번 뭔가 문제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의 평가가 뭔가 좀 너무 진지해요. 이렇게 좀 가볍게 가지 못하고 뭐 하나를 해도 뭐죠? 진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하기 때문에 뭐 하나를 해도 굉장히 진지해요. 너무 깊고 고민도 깊고 혼돈의 바다에서 오래 헤맬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골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골드 칼라가 그런 얘기 했죠. 지난번에 자기 안에서 답을 찾는다고. 자기 안에 지혜가 있다고. 그러다 보니 원래는 이제 골드가 이게 되게 따뜻하잖아요. 이게 네온사인 빛 같지 않아요? 불빛. 여러분 이게 불빛 같잖아요. 되게 따뜻한 사람이고 사람을 케어링하는데 사람들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이 그걸 알고 있죠. 내가 우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우월하다는 걸 티는 안 내지만 내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잘 식별하고 있고 우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직원들이요. 제가 이제 월요일날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니까 안건을 갖다가 다 준비해 와 이러면 어느 날 이 친구들이 회식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희가 사실 안건을 다 준비해 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서 A 얘기를 들어요. 너무 훌륭하다.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가져왔니? B의 얘기도 들어요. 야 대단하다. 그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C 얘기도 들어요. 그리고 이제 결론은 어떻게 얘기해요? 다 모두 훌륭하네. 근데 이렇게 가는 건 어때? 누구 의견대로 가요? 결국 제 의견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옳다, 내 것을 남한테 강요하진 않지만 내가 옳다가 강하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 얘기를 못 들어요. 다른 사람 얘기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 하지만 1도 안 들어요. 결국 다른 사람들 얘기 중에 듣는 건 어떤 것만 듣는 거죠? 내 안에서 내가 예스라고 생각하는 얘기를 똑같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얘기는 듣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잘못하면 굉장히 뭐라 그러죠 그걸? 독불장군. 자기 생각 속에만 갇혀서 굉장히 남의 얘기를 듣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그 편파적인 그런데 불구하고 힘이 있고 고집스러운 그런 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러고 있다는 걸 제일 모른다는 거죠. 골드는 그림자에 들어가면 식별력이 눈을 가리면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고 뭘 하고 있는지 가장 잘 몰라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잘 모를 수 있는 오류를 갖고 있습니다. 그쵸? 그걸 자기 기만이라고 그래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힘이 굉장히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는 독단적인 좀 무서운 거죠.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골드의 가장 큰 키워드는요. 두려움이란 단어를 갖고 있어요. 저는 어떤 책에서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게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요. 자신이 힘이 있을까봐 두려워한대요. 이 말 이해하실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진짜 자기가 성공할까봐 두려워한대요. 이 말 이해되시는 분 있을까요? 이 말 이해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골드 컬러는 우리 인간들이 다 가질 수 있는, 그렇지만 골드 유형이 조금 더 가질 수 있는 뭘 많이 갖고 있다고요? 두려움.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움이 어떤 차이가 있죠? 이게 옐로우들은 굉장히 많이 불안하잖아요. 그쵸? 두려움은 뭐예요? 불안은 대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친구랑 오늘 싸웠어. 사건이 있는 거예요. 사건이 있어요. 누가 나를 욕했어. 내가 이번에 성적이 떨어졌어. 이렇게 뭔가 명확한 이유를 갖고 있죠. 내가 원했던 거에 미치지 못했어. 그럼 이게 불안해요. 두려움은 뭐죠? 두려움은 이유가 없죠. 그래서 굉장히 비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딱히 내가 이게 왜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지 이유가 없는 것을 우리 뭐라고 그래요? 두려움이라고 그러고요. 골드 컬러는 타고난 게 뭐가 많다고요? 두려움.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힘을 최대한 발휘해서 쓰는 걸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두려움에 갇히거나 아니면 자기의 힘을 믿거나 골드는 둘 중에 하나예요. 남들은 막 칭찬할 수 있어요. 너 이런 거 해봐. 우리가 봤더니 너 이런 거 할 수 있는 애인 것 같아. 그리고 평소에 사람들이 본 건 되게 정확한 판단이에요. 넌 이런 재능이 있는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유일하게 자기만 자기 발목을 잡아요. 아니야.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해.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그 사람들이 나를 잘 모르는 거야. 누가 자기를 모르는 걸까요? 사람들이요? 어쩌면 내가 내 힘을 쓴다는 것. 힘을 쓴다는 것은 그만큼 감당해야 될 게 많다는 얘기고요. 책임질 게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실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어떻게 보면 두려운 거죠. 그쵸? 예. 제가 오늘 오면서 생각해 봤는데요. 전 어렸을 때 제일 두려운 게 제 외모였어요. 제 외모. 이렇게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날 보면서 이 근거가 없는 거죠. 근거가 없나? 근거가 있나? 거울이라고 하는? 그죠? 지나가면서 야, 쟤는 왜 저렇게 생겼어? 이렇게 말할까 봐 늘 두려웠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저를 바라보면서 쟤는 왜 저렇게 생겼고 뚱뚱해? 이렇게 말할까 봐 되게 두려웠어요. 아주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그 두려움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사실 사춘기 때는 이제 남자들이 저쪽에 오면 이렇게 피해 다녔죠. 혹시 뭔가 어떤 소리를 듣게 될까 봐, 어떤 비난을 듣게 될까 봐. 근데 실제로 비난을 들어본 적은 없어요, 남자들한테. 실제로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내가 생각하는 뭔가 충분치 않음, 내 존재에서 충분치 않음이 나한테 너무나 두려움으로 연결이 되고, 가장 두려운 감정 중에 우리 그 최근에 테드에 나왔던 유명한 심리학자가 쓴 책이 있잖아요. 인간이 어떤 감정을 겪을까봐 가장 두려워한대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감정 중에 하나는 수치심이라고 나오죠. 수치심. 내가 수치심을 겪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요. 내가 어떤 수치심을 겪는 걸 가능한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드는 부분은 가능한 우리가 어때요? 피하죠. 그쵸? 네. 근데 두려움은 피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굉장히 저는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해요. 객관적인 어떤 이유도 없이 두려움을 느끼는 분야들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땐 내가 밖에 나갔을 때 보여지는 모습이 두려웠듯이. 그쵸? 어떤 사람들은 누구 앞에서 그냥 아무 이유도 없는데 말하는 게 두려울 수도 있고. 그쵸?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이성이 두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그냥 모든 게 두려움일 수도 있고. 그쵸?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힐링 파티의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는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두려움을 쉽게 말하면 극복하신 경험이 있나요? 골드는 삶에서 두려움을 반드시 극복해야 될 사건들을 많이 직면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두려움을 계속 피한다면 그 사건들은 계속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피하면 그 사건은 반드시 돌아서 온다. 그래서 언제까지 온다?
내가 그 두려운 걸 반드시 겪고 직면해서 넘어갈 때까지. 인도에서 이런 우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다 호랑이를 만났대요. 호랑이 입이 되게 큰 거 아시죠? 그래서 잡아먹힐 것 같으니까 엄청나게 달리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달리기를 했는데 어디에 도달했어요? 낭떠러지에 도달했네요. 낭떠러지 밑을 보니까 완전 청길 낭떠러지예요.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뒤에서는 호랑이가 달려오고 앞에는 낭떠러지예요. 자, 이게 두려움이 극에 다다르겠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살아남는 법은 무엇이냐 이거를 인도의 우화에 보면 이렇게 스승이 묻죠. 여기서 살아남는 법. 자, 이게 떨어지는 것도 극도의 두려움이고요. 잡아 먹히는 것도 극도의 두려움이거든요. 여기서 살아남는 법이 뭘까요? 살아남는 법은 호랑이 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오는데 어때요? 점프해서 입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두려움에 대한 답으로 나옵니다. 두려움은 언제 해결된다? 두려움은 피하거나 도망가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게 두려움의 정체죠. 이걸 가장 강하게 경험했던 게요. 제가 이게 외모에 대해서 두려웠기 때문에 이성을 만날 때 어땠겠어요? 이성을 만날 때 항상 두려웠어요. 이 사람이 나 안 예쁘다고 싫어하면 어떡하나? 이 사람이 나 외모 때문에 욕하면 어떡하나? 항상 이게 두려웠어요. 항상 두렵기 때문에 뭔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되게 자신감 있게 직면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제가 41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엄청 연하예요. 그리고 이제 엄청 잘생겼어요. 그리고 엄청 제가 바랬던 남성의 조건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목소리도 좋고 명상도 오래 했고 영어도 잘했으면 좋겠는데 유학생이었고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자상하고. 이 사람이 저한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럼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특히 제 존재에 대해서 내가 여자로서 남한테 인정받는 거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인데 아니 왜 이 젊은 남자가 아니 그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좋아하면 땡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가진 두려움을 너무나 크게 건드리는 조건을 갖고 있어요. 나는 여성적으로 여성스럽지 않고 여성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아. 그래서 난 남자들 앞에 있으면 너무나 객관적으로 친구를 만나거나 사업을 하거나 할 때 너무 남자친구들하고 친해. 너무나 아주 쿨한 애야. 근데 이제 여자로서 나는 너무 두려워. 내 존재 자체가. 그런데 그런 나를 여자로서 좋대.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생각했냐면 제가 정신병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내 두려움이 너무 크니까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본다는 걸 내가 인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기 시작했죠? 도망갔죠. 어떻게든 이 사람을 안 만나려고 도망갔어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인데 왜 도망을 가나 봤더니 뭐예요?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이 사람한테 남녀 관계를 맺었을 때 그래 역시나 넌 굉장히 여성스럽지 않아. 내가 생각했던 대로 너는 정말 여성적 매력이 하나도 없었어. 내가 맨날 두려워했던 그걸 그 사람이 정확하게 나한테 노출을 할까 봐 제가 좀 과격한 표현 쓸게요. 차라리 그런 말을 듣느니 혀를 깨물고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악착같이 도망가던 어느 날 제 안에 배꼽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41살이야. 언제까지 도망갈 거야? 진짜 죽는지 경험해봐. 진짜 죽는지. 그래서 제가 그날 호랑이 입으로 들어가기로 소주를 3잔 마시고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결심했을까요? 할 얘기가 있다. 앉혀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입이 안 떨어지죠. 근데 제가 결심했어요. 가장 두려운 걸 해보자.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요. 내가 가장 수치스럽다고 느끼는 걸 기꺼이 한번 겪어보지를 결정하고 앉은 순간, 앉아서 얘기하는 순간,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도대체 그게 어디 갔는지 몰라. 내가 이렇게 몇 달 동안 고민했던 그 두려움이 어디가 있는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 사람의 대답이 중요하지 않았고요. 그 사람의 반응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그때 너무 내가 3달 동안 피하고 싶어서 이 두려움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힘들었던 걸 그래 어떻게 되겠어? 그냥 정말 내가 그 말을 들으면 수치심에 죽는지 겪어볼게.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 상대와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하려는 그 순간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에 그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호랑이 입으로 들어가니까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그 말이 맞더라고요.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놀라운 경험이어서 두려움은 답이 하나예요. 가장 수치스럽고 두려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게 용기고 그게 지혜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두려움 때문에 휘말리지 않게 될 거예요. 저 정말 남편을 얻은 것보다 그 순간에 그 두려움을 내가 40년 동안 두려워했던 무언가를 피하고 싶었던 것을 딱 직면했을 때 사라진 그 경험이 참 놀라웠습니다. 그 이후 두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한 번 해보면 두 번은 쉬워요. 두 번을 하니까 세 번째는 되게 쉽더라고요. 그래서 제 골드의 스토리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움에 대해서 가장 내가 겪기 싫은 가장 무서운 감정, 두려움은 사실 감정이거든요. 감정은 환상이에요. 그래서 그 감정에 대해서 겪어볼게 하는 순간에 모든 게 어떻게 사라졌는지 제 경험담을 나눴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마음 공부하면서는 이런 컨셉은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을 다루는 거, 두려움을 다루는 거. 근데 오늘 하나의 컨셉은 뭐죠? 호랑이 입으로 들어간답니다. 네. 자, 오늘 또 끝났어요. 저는 좀 얘기 좀 시작하려고 하면 끝나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은 좀 지루하셨나요? 네. 그래서 오늘 골드의 가장 깊은 두려움은 그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한다. 네. 죽지 않는다. 네. 이런 컨셉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